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요즘 연일 조국이 화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논란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우파 유튜브도 난리가 났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때 한일 경제 갈등 당시에는 좌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했죠. 그러나 요즘은 조국이 정말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엉뚱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요런 데서 본인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공적 비판을 할 때 사적 영역의 프라이버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30대 남성을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엉뚱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7년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 씨 37세입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이 김 씨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김 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SNS 등에 조국 후보자와 피해자 A씨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 김 씨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 교수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다. 그리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생체 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조국의 죄과 목록, 민생 파탄 및 양극화, 공안 문란, 국군 해체 개입, 각 공안기관 간 분열 시도, 산업혁명 도태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에도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정 인신 매매 범위자 간신배 조국의 정치 생명은 필자손에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다. 애미창 X, 주둥이 벌레 X 버러지, 조국이 X 정치적 처형은 내가 해야지, 내 X 아랫도리 놀림에 노회찬이나 죽이고 등의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로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들이 과격하게 사용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위 사실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참작했다. 그래서 양형 이유가 300만 원 벌금이라는 겁니다. 자, 김 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도 이야기했지만 이 양형 이유를 밝힌 데 드러나지만 조국의 지위입니다. 당시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일반인 A씨, 치정관계에 있었다고 했던 A씨는 충분히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치정관계나 이런 바람났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좀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김모 씨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과격한 글을 쓰긴 하셨네요. 그렇지만 문제는 조국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2012년 9월 서울대 교수 시절 이런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제목은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자, 이 조국 교수가 쓴 것입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공적, 퍼블릭 피규어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라는 겁니다. 자, 조국의 논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 공표, 유포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 관하다. 자, 이것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A씨는 모르지만 민정수석,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일반 시민 30대를 고소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미 조국 후보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과거에 사실을 낙방했다, 백으로 교수에 채용됐다는 등의 글을 쓴 70대 노인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치됩니다.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썰전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전원책 변호사가 묻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나? 문재인 후보자 참아야죠. 고소고발 하겠느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네티즌들을 막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중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을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어땠습니까? 진보좌파 성향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언론인, 네티즌들이 정말 사실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많이 말도 아닌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한 게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마라, 언론 자유 침해하지 마라, 언론 통제하지 마라, 이명박 박근혜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정희 의원이 있는 그때는 이름이 좀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좌파들이 보였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조국 교수가 과거에 썼던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2년 때. 이때는 아마도 정봉주법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BBK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적 인물을 비판하는 것은 관대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건데 정작 조국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한 70대 노인, 30대 네티즌 고소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중인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37세 김모 씨는 좀 심하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공적 이유로 공공의 이유에서 비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물증 없이 이렇게 제자와 바람이 났다, 치정적 감정관계다, 사진을 올리고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이것도 조금 그렇지만 민생 파탄 및 양극화, 공화문란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건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김 씨는 상당히 센 글을 올렸는데 특히 바람을 피웠다, 여성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적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뉴욕타임스 때 설리반 케이스와 같이 허위사실이더라 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이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정권이 바뀌니까 이상해졌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 세월호 때 남성과 호텔에 있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었습니다. 공적인 인간,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비판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참 억울합니다. 그걸 보면. 어쨌든 참 재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조국 교수가. 아무튼 이런 건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 때 썼던 그 논문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조국 후보자를 융단 폭격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